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촌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농촌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여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요,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르신들의 일꾼을 자처하는 이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일꾼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젊은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 그림책 마을에서 사무장 하고 있는 이선정입니다. 부역은 송정 그림책 마을에서 사무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선정 사무장님. 저는 송정 그림책 마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워낙 방송에서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마을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 송정 그림책 마을 이야기보다는 우리 이선정 사무장님의 초점을 좀 맞춰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먼저 지난해 큰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상 받으셨어요?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네.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주셨습니다. 네. 박수 쳐드려야 되겠어요. 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이 어떤 상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도청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도민들의 귀감이 되어서 네. 상을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뭐 이렇게는 하는데 네. 사실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세요? 받고 나서는 네.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220만 명 중에 1명 받는, 4명 받는 이야. 그 충남인상 받는 사람이다.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220만 명 중에 4명만 받는 상인지는 몰랐어요. 네. 정말 충분히 자랑하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궁금한데요. 예. 일단 이 송정 그림책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이유를 저희가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 그림책 마을 저는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먼저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송정 그림책 마을은 주민들이 그림책 작가이고 네. 오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그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네. 80이 넘은 어른들이 대부분이 살고 있는 4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고요. 이 마을이 없어지기 전에 좀 북적거리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림책을 그리고 그림책 읽는 마을 찻집도 열었어요. 그래서 네. 손님들이 오면은 옛날 얘기 해주면서 같이 산책도 하고 직접 쓴 그림책도 읽어주고 또 손수 만든 도시락과 차도 대접을 해주시고 네. 인형극도 보여주시고 이런 좀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마을이죠. 연간으로는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가 앞에 화면에서도 잠깐 봤지만 할머니들이 책도 읽어주시고 아이들이 들고 있는 책, 거기에 나온 책들이 다 우리 할머니들이 쓰신 책이신 거잖아요. 네네. 책인 거잖아요. 2017년에 23권의 그림책이 완성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책을 만드는 기간도 상당했었고 또 할머님들이 작업하시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르신들이 책 읽어주시는 거 외에도 인형극도 하세요? 네네. 마을에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을 해놔서요. 네. 그걸 원형으로 해서 그걸로 인형극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네. 벽화도 그리고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죠. 어르신들이 언제 쉬시나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른들은 다 농부이시고. 네. 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럼 다 작가 활동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작가 활동을 하시지는 않고 예. 마을에 손님들 찾아오시면 네. 대접을 하는 걸 하시죠. 그렇군요. 예. 자, 마치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외갓집에 놀러 가면은 할머니가 마치 손주를 대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옥수수도 쪄주시고 고구마도 쪄주시면서 또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마치 그런 네. 좀 푸근한
분위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정확해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얘기 해주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른들이 직접 그림책을 그리고 그걸 네. 읽어주는 마을을 만들면은 이 마을에 다시 아이들 웃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겠다. 이제 네. 그런 걸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그림책이었을까요? 전 궁금하네요. 그림책은 참 인연이죠, 그러니까. 네. 어른들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셨는데 네. 그때 그림책 미술관 시민 모임이라고 그림책을 그리는 친구들을 만나신 거죠. 네. 그래서 마을 사업, 이게 마을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음. 농촌 마을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그 마을들을 재생시켜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다가 그림책 미술관 시민 모임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림책으로 우리 마을을 한번 표현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우리가 그 어르신들은 이제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글도 쓰고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다들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네. 야학당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술이라든지 네. 글을 쓴다든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사실 글 쓰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경험이 많은 이 시민단체 친구들이 구술을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저희 그림책을 보면은 다 어른들이 그냥 막 사투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말로 풀어서 글을 쓰시고 네. 또 7개월 걸려서 그림 그리시고 아. 이제 이야기는 2년을 하시고 그림은 7개월을 그리시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글 쓰고 그림 그려서 아주 얇은 책들인데 그걸 만드신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먼저 그 우리가 발췌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네. 사전 인터뷰라든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참 길었겠어요. 네, 그걸 2년 정도 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른들이 너무 즐거우셨죠. 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2년 동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만큼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예, 뭐 뒤집어서 뭐 털어서 더 이상 나올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자기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뭐 친구나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다 풀어내시면서 실제로 힐링을 엄청 하셨죠. 그래요. 예, 우리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힐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시고 인생도 정말 많이 변하셨고 그리고 그걸 다듬어 가지고 책도 내셨으니까 행복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그 나 한 명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고, 예, 뭐 크게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법했는데, 네, 맞아요. 이것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책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그 성취감이 있었죠. 네. 그 어른들이 그리고 뭐 책을 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네. 이제 사실은 평생 동안 농사 짓고 자식 키우고 살면서 누가 칭찬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 먹고서 이렇게 찻집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돈 내고 내 얘기 들으러 오고 네. 그리고 앞에서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아 대단하시다 참 힘들게도 사셨다 뭐 고생 많이 하셨다 뭐 이런 아낌없는 칭찬을 들으시면서 내가 평생 들을 칭찬을 지금 다 듣는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시면 참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말씀하신 과정들을 우리 사무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2017년도에 내려왔고요. 네. 제가 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림책을 다 그리고 찻집이 막 지어졌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막 그림책을 완성했다는 그런 대단한 성취감도 있었지만 네. 앞으로 이 마을을 노인들끼리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나 걱정도 많으셨을 때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서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네. 이제 어른들이 뭐 물어보면 도와드리고 네. 뭐 그렇게 지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무장님 보시고 아 저기는 내가 꼭 필요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가신 건지 아니면은 우연한 기회 혹은 뭐 특별한 연고가 있으셔서 가신 건지요? 아, 일을 하려고 간 건 아니고 한 네. 달 살기를 해보고 싶어서 갔었어요. 네. 네. 네, 부여에 있는 군청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그 마을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갔는데 마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쁘기도 하고 어른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네.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냥 서울에서 사표 내고 내려와서 살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매력이길래 그냥 한 달 사러 가셨다가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는 어른들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 너무 아껴주시고 네.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뭔가 좀 도와드릴 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시 생활하고는 네. 뭔가가 다른 게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무장님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직장도 바꾸시고 예, 가족들도 두고 가신 거 아닐까요? 아니, 가족들을 뒀다고 하니까 가족들을 버리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이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는 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네.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좀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작은 마을이고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 여러 일을 하는 것에서 또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게 다들 하시는 오해죠.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 마을에 젊은 네. 사람이 있으면 아유 참 그러니까 어른들 모시고 사느라고 욕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일은 어른들이 다 하시죠. 네, 어른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손님들이 오면은 하는 것들, 마을 사업들,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못하는 거 조금씩 도와드리고. 네.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럽게 막 일을 벌린다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불편한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그게 저는 원래 기획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사업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볼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기획서 써서 뭐 예산도 받아오고 마을이랑 같이 일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역할은 좀 하는데 제가 나서가지고 뭘 막 이런 걸 하면 우리 마을에 좋을 겁니다.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어른들이 내시고, 어른들이 다 내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제 진행 과정은 우리 사무장님이 네, 제가 좀 도와드리죠. 도와주신다. 예. 좀 도와준다. 네, 예, 이렇게 그럼요. 말씀을 하시지만 네. 사실 우리 사무장님이 아무런 지금 어떤 대가도 받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지는 않죠. 예. 그런 모습에서 사실 어르신들도 많이 믿고 따라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어른들이 다 같이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고령 마을에 젊은 사람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 어른들이 일을 안 하세요.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월급 사람이 하겠지. 값을 해야지. 월급 돈 받는 사람이 해야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 같이 일을 하는 문화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마을 어르신들과 또 이 사무장님의 이 순수한 열정과 노력 덕분에 지금은 그 어느 마을보다도 참 이 활기차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마을이 됐잖아요. 마을 단위로도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큰 상 받으셨다고요? 네, 그 행복마을 콘테스트라고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는 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장관상도 받았고 또 충청남도에서 하는 주민자치 혁신 모델로 상도 받았고 상은 많이 받았죠. 오, 그러시군요. 자, 이제 좀 있으면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송정 그림책 마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들이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가면 이 송정마을 그림책을 우리가 잘 보고 즐기고 올 수 있는지 안내를 좀 해주세요.
뭐 언제든 오셔서 저희는 연중 무휴니까 네. 언제든 오셔서 차를 마시고 가셔도 되고 10분 이상씩 오시면은 저희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진행도 해주시는데 네. 어른들이 직접 읽어주는 그림책을 듣고 싶으시다면 네. 빨리 오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송정 그림책 마을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한 숨은 주역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농촌의 미래를 걱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농촌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음. 예전보다도 그 한 직장에서 그냥 막 평생 일하는 것보다는 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리고 예전보다도 워라밸이나 슬로우 라이프라든지 자기 인생의 밸런스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 농촌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알바비 떼이면서 고생하지 말고 사실 농촌은 오면 젊다는 이유만으로 다들 너무 사랑해 주시는 곳이니까 네. 이제 와서 좀 이제 잠깐씩이라도 교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송정 그림책 마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저희가 저희 야학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를 송정마을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네. 그게 그 프로젝션 매핑으로 하는 또 드문 프로젝트라 완성되면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부여 송정 그림책 마을의 숨은 보석이자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분위기 메이커로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된 부여 송정 그림책 마을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소재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도 기회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농촌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